광주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헌이 돼도 연임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 강화 등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도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틀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임에 나서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시간표도 제시하면서 민생 안정 등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듯 대통령 권한은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 통보뿐 아니라 승인까지 받도록 하고 아무리 긴급해도 24시간 내 사후 승인을 못 받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장과 방통위원장, 인권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옮겨 정부를 견제하게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깨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날인 5.18에 맞춰 국민 통합의 정신과 12.3 내란 극복의 의미를 담아 개헌 구상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상욱 의원은 새 당에서 보수 진보 기능을 다 같이 이루겠다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제안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자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김 후보의 개헌안 살펴보고 이어서 두 후보의 개헌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지 반나절 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돌연 입장문을 내고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와 달리 연속해서가 아니어도 한 번 횟수 제한을 두고 대통령을 더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개헌 논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듯 거듭 이재명 후보도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는 한 번 쉬었다가 다시 2번 연임이 가능한 거냐고 되물었고 개헌을 두고 말 바꾼 적이 있으니 개헌 협약을 맺자고 역공도 폈습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국회 권한남용 견제 등 이재명 후보와 172석 원내 일당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조항도 개헌 구상에 담았습니다. 김 후보는 규제 개혁을 내세운 경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습니다. 경제 판을 갈아야 한다며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로 오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광주에선 김 후보 대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김 후보의 5.18 기념식 불참에 대해선
하루 먼저 묘역을 참배드렸다며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바쳐 싸운 김 후보는 5월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그럼 정치팀 지윤수 기자와 두 후보의 개헌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 기자, 일단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임제랑 중임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둘 다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에선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시킬지 선거로 평가를 해보자는 건데요. 차이는 연속으로 하느냐, 연속은이 아니냐 이 여부입니다. 미국 대통령 사례를 보면 트럼프, 바이든, 다시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죠. 이게 바로 중임제입니다. 한 번 대통령을 한 뒤 연속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반면 연임제는 반드시 연속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연임제인 러시아 사례를 보면 푸틴, 메드베데프, 다시 푸틴.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쉬기만 하면 연임 자체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걸 노리고 연임제를 들고 나왔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당연히 딱 한 번 연임하는 걸 전제로 큰 방향만 제안했다면서 국민의힘이 황당한 경우를 우려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 개헌안을 보면 견제할 대상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후보끼리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개헌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황당한 비상경을 막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전 정권 보복에 동원되거나 정권 지치기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은 기관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 견제는 국회에게 주로 맡겼는데 과반을 넘는 원내 일당의 자신감도 배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권한남용 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폭주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논리가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개헌 논의가 사실 대선 초기에 좀 논의가 되다가 그동안 10대 공약 이런 데서는 두 후보 다 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본격화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그동안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5.18 날짜를 맞춰 개헌을 발표하면서 극적인 효과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즉각 협약으로 역공하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대응에 나선 거고요. 대선까지의 개헌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윤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 주 동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저녁 대선 후보자들의 첫 TV 토론에서도 지지율에 따라 각 후보의 토론 전략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엠에서 장슬기 기자가 여론조사의 흐름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여론엠이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샤이 보수의 선택은입니다. 최근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걸 두고 자신의 정치 성향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론조사를 전화 면접과 ARS로 나눠서 종합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49%대로 비슷하고요. 또 이준석 후보도 7%대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전화 면접에서는 30%대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ARS는 이것에서보다 10%포인트가량 높게 나옵니다. 이념 성향별로 나눠봤더니 특히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김 후보 지지율이 ARS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을 샤이 보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 이들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면접조사에 답하는 게 부담스러워 침묵했다면 떨어져 나갈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윤 대통령이 싫어 응답하지 않았던 거라면 결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이 샤이 보수 비중이 많이 잡아도 10%포인트 수준이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전선은 낙동강해입니다. 현재 지역별 판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수도권과 충청은 50대, 30대 10의 구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0% 후반대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수 초강세 지역이어야 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가 20%포인트까지 앞섰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두 후보자 격차 거의 없는 데다 의견 유보층이 16.1%로 가장 많은 만큼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낙동강을 따라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여론조사 종합 포털 여론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첫 공개 행보라 취재진 앞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담당 재판관인 지기현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확인에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 3차 공판 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 공개 출석했지만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네 번째 공판 출석 때는 별도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 백이 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직권남용 혐의 관련 심리도 시작됩니다. 추가 기소된 혐의에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내일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윤리감사원실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대법원은 아직 재판이나 직무에서 배제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하던 지난주 공판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알 권리 침해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알 권리가 최대한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오는 23일 공판 증인신문부터 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